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제2전선의 구축. 남한에 구축하려던 지하당 조직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군부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북한에서는 군사적 모험주의가 새롭게 득세하게 된다. 남조선을 무너뜨리려면 무력에 의한 혁명밖에는 방법이 없다우. 그럼 우리 대원들이 쳐들어가니 청와대 500m 앞까지 뚫렸다고 하지 않았니? 생각보다 갸들 방위체제가 허술하다우. 결국 김일성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고 68년 9월 이런 발언을 했다. 남조선을 혁명시키는 방법은 오직 무력투쟁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편 1.21 사태 이후 남한에서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남한 역시 대대적으로 북파 공작원을 침투시켜 북한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요인을 피살시키는 등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런 갓나 새끼들 때문에 60년대 후반 남과 북 모두에서 냉전식 사고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니 북한에서 경제와 군사의 병진을 외치고 있을 때 남쪽에서도 똑같이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구호가 나돌고 있었다. 69년도는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였다. 헐, 전쟁이 난 곳도 아닌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좀처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몹시도 야속했다. 요즘 소련과 중국은 우방국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보다 크게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번에 김일성이 생각한 것은 제2전선의 구축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의 빨치산처럼 강원도 태백산 자락을 거점으로 삼아 인근 주민들을 포섭하여 세를 확산하고 남한의 후방을 교란하겠다는 보관이었다. 두고 보라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68년 10월 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의 무장공비들은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30명씩 회속선을 이용 강원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 해안에 상륙했다. 무려 120명에 달했던 공비들은 15명씩 8개 조로 나눈 후 각각 강원도와 경북 산간지대로 침투했다. 하지만 이들을 미리 발견하고 상부로 보고했어야 할 세안 초소들의 군인들은 초소를 이탈하며 인근 동네 잔치집을 기웃거리는 등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설마 여기까지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겠어? 그치, 후방부대가 좋은 게 뭐야? 상황이 이러했으니 공비들이 상륙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국군 군복이나 평상복 차림으로 위장한 공비들은 각자 맡은 산간고을로 손쉽게 쳐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공비들은 총으로 위협하여 동네 사람들을 강제로 모이도록 했다. 자, 날래 모이시라요. 할 말이 있으니까. 이후 북한 책자를 나누어주면서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한편 자, 보시라요. 이게 요즘 북조선의 모습입니다. 위조지폐를 나눠주며 주민들의 호감을 사려 했다. 자, 이 돈들 가지시라요. 점점점점점점. 그러면서 입당 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어떻습니까? 남조선에 살면서 속았다는 기분 안 듭니까?
자, 여기 입당 원서가 있으니 날래 서명을 하시라요. 하지만 겁에 질린 주민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기대와 다른 반응에 공비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총뿌리를 대고 협박하기에 이른다. 자, 어서 서명들 하라요.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검으로 찌르거나 늦게 도착한 주민을 돌로 머리를 쳐 죽이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종갓나 새끼들 가입 안 하면 모조리 죽이갔어. 반동부자 새끼 왜 이리 머뭇거려? 공비들은 121 사태 때 민간인을 살려두었다가 이들이 신고를 해 일망타진됐다는 걸 교육받아 민간인일지라도 잔인하게 살인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터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입당서에 강제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명을 마친 주민들에게 공비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로써 동무들은 우리 인민유격대에 가입하게 되었소. 자, 모두들 박수! 공비소탕. 마을을 점령한 공비들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포섭했고 외부로 신고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신고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싹 다 몰살시키겠어. 때문에 감히 신고를 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기지를 발휘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연락을 취했으니 땡땡 마을에 공비가 쳐들어왔대. 땡땡 마을에 공비가 쳐들어왔어. 땡땡 마을에 공비가 쳐들어왔대요. 그런 식으로 공비가 침투한 지 사흘 만에 군 당국에 신고되었고 상황을 보고받은 대책본부는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소탕작전에 나서게 된다. 뭐라고? 지금 국방군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런 종갓나 새끼들? 결국 겁먹은 공비들은 마을을 버리고 산속으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악지대에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란 쉽지 않았으니 군은 작전 개시 4주 만인 11월 말에서야 총 58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게 되었고 12월 말까지 110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고 2명이 자수하기에 이른다. 살아서 돌아간 공비는 3명뿐이었다. 동원 중인 예비군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11월까지 남한 측의 희생은 군인 33명, 민간인 16명 사망, 부상 37명이었다. 하지만 12월경 대량 희생이 발생해 이후의 아군 피해는 비밀로 해버렸다.